지금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야, 서울은 계속 오른다는데 동탄은 언제쯤 따라 움직이지? 나 동탄에 집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잘 산 거 맞겠지? 반대로 지금 동탄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 괜히 지금 이거 샀다가 고점에 잡히는 거 아니야? 언론에서 계속 규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탄은 괜찮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동탄 신도시의 부동산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다면 여러분들이 동탄 부동산을 보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동탄이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래프에서 빨간색 부분은 매매를 표현하는 거고 파란색 가격은 전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그래프는 동탄 1신도시, 오른쪽은 동탄 2신도시로 실거래가 데이터 바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탄 1신도시부터 보면 22년 7월 기준으로 제가 기준 시점을 잡았는데 2023년 초부터 거의 다 회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2년 7월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오히려 하락장 때 더 크게 나왔다가 현재는 22년 7월 대비 더 높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탄 1보다 먼저 반등이 나왔고 여전히 전세가는 오히려 동탄 2가 더 많이 회복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동탄 1보다는 동탄 2가 뒤쫓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두 곳 모두 다 22년 7월 수준에서 전세가는 올라온 상황이고 매매가는 거의 근접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5년 1월 대비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이 나왔는지 이거를 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왜냐면 22년 7월 대비는 거의 하락 시점 대비 어느 정도 위치인지 확인하고자 앞장에 갖고 온 거고 지금 현재 보시는 두 개 차트는 25년 작년 1월 대비 어느 정도 동탄이 반등이 나왔고 상승이 나왔는지 이 부분을 보고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먼저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전세 가격은 하락이 나왔고 그 이후로 약 4%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요. 즉 1년 전 대비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모두 다 4%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탄 2신도시는 어떨까요? 매매 가격이 작년 4월에 소폭 하락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 1년 전 대비 4%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전세 가격은 무려 6%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월이 아직 집계 중이지만 전세 가격이 높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10월 15일자 이후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잖아요. 그 이후 동탄 같은 경우는 2신도시부터 먼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1신도시는 규제 이후에 2신도시에 비해는 약한 상황이고 즉 사람들이 비규제 지역 분석 효과로 2신도시를 먼저 샀고 동탄 1도 움직였지만 동탄 2보다는 상승폭은 살짝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년 전 대비 비교를 해보면 동탄 1이랑 동탄 2 모두 다 4%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이어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동탄 2가 더 많이 상승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거래량을 보면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는 능동이랑 서고동에서 거래가 12월 대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금월이 26년 1월 19일 기준 집계된 거래량이고 1개월 전은 12월 19일 기준 집계된 12월 거래량입니다. 그럼 다음은 11월 19일 기준 집계된 11월 거래량이겠죠. 이렇게 5개월 전비에 비교하게 거래량을 정리를 했고 보시면 능동의 경우 현재 작년 9월달 수준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송동도 작년 9, 10월달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장 뜨거웠던 10월보다는 반 정도 나타나는 상황이고 보시면 9, 10월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율은 능동은 33%, 반송동은 25% 정도 집계가 됐는데 여기에서 좀 더 변동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현재 반송동보다는 능동 서고동이 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는 명확합니다. 1월 19일 기준 청계동에서 12월 대비 약 24건 정도가 거래가 터져 나오고 있고 물론 작년 11월보다는 낮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추세면 다음으로 거래량이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송동도 마찬가지로 14건으로 거래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11월보다도
좋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천동도 33건으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 나머지 오산동이랑 목동에서는 살짝 12월보다는 약세로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흐름이 청계동부터 다시 시작해서 목동과 오산동까지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청계동은 1월 달에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내가 만약에 영천동, 장지동, 산척동 이 뒤쪽 동을 보고 있다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거래 비율로 상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은 동탄 1신도시인데 1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승 거래 비율이 59% 정도 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면 좀 높은 수준입니다. 보시면 가장 높았을 때가 70에서 80% 정도 사이였고, 이때 거의 상승이 나왔었죠, 코로나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60% 후반대 찍다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도 50% 후반대에서 60% 초반대까지 찍은 모습입니다. 앞으로 한 5% 정도 올라가면 과열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동탄 2는 어떠냐? 동탄 2가 가장 뜨거웠을 때는 80%대까지 올라온 상황이었고, 동탄 1이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떠냐? 1월, 12월에는 거의 60% 중후반까지 상승거래 비율이 나온 상황이고, 1월 달에 집계된 건에서는 현재 아직 취합 중이지만 내려온 상황이지만, 이게 언제든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 12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인지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현재 동탄이 움직이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앞으로 동탄 신도시가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가져왔습니다. 지난 평택 영상에서는 반반이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평택은 입주 물량이 직접적인 영향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현재 동탄 신도시는 그래도 지금 현재 전세가 흐름과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는 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으로 한번 제가 가져왔고요. 그러면 왜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 이 부분을 이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전세 가격이 정체 후 상승을 하는가, 두 번째, 전세 가격이 정체 후 하락을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저는 초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전제로는 공급 물량을 앞에서 봅니다. 바로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쨌든 공급을 먼저 보고, 그리고 전세 가격으로 가지고 전세 가격이 공급을 따라가는지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에 상황을 봤듯이 현재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작년 대비 6% 정도 거의 올라온 상황이고, 22년 7월 수준까지 지금 거의 다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전세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지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지표는 공급 지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연두색이 입주 물량인데요. 우리가 입주 물량을 보는 이유는 모든 부동산 지표 중에 공급 지표만이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이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연두색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이 빨간색 전세 수급 지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전세 수급 지수가 감소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또한 파란색 전세 매물도 이렇게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전세 매물도 감소한 흐름이 나타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전세 매물과 전세 수급 지수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한 것으로 이 상관관계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입주 물량이 이렇게 미래 입주 물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2027년까지는 내려갔다가 이쯤 되면 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결국 이 방향성대로 잘 흘러가는지 이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세 수급 지수와 전세 매물을 체크를 하는 거고, 그러면 누군가는 야, 이때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네. 당연히 시장에는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전체가 서울이랑 인천 모두가 입주 물량이 감소하잖아요. 수도권은 전체 한 영역으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따라서 전기조가 지금 이렇게 입주 물량이 올라간다 해서 지금 서울과 인천이 매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요들이 경기도로 오게 되면 이 또한 또 장담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근거로 입주 물량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입주 물량을 볼 때는 그 인접 지역까지는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와 연관된 지역이 수원시, 오산시, 그리고 용인시,
평택시 이 4개를 제가 뽑아서 이렇게 입주 물량을 연도별로 이 4개 지역을 합쳐서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21년부터 25년까지 적정 수요 범위에서 움직였던 입주 물량이 26년부터 감소를 시작해서 27년도까지 이 적정 수요 바운드에 있습니다. 이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강조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분기별로 봐도 26년 하반기에 이렇게 평택시에 한 번 있고, 나머지 부분은 27년에는 오산시 제외하고는 거의 커버하기는 좀 적은 물량이고요. 결국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6년, 27년 정도, 또 그 뒤를 이어서 28년까지도 이 부분이 전세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좀 상승 쪽으로 가리키고,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매매가까지 같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세 가격 상태가 아까 위에서 6% 올랐는데, 그럼 지금 전세 가격 상태는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전세 매물 상황인데요. 보시면 화성시의 전세 매물은 이 네이비색을 보면 이 점선 평균선보다 급격하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우리가 그 임대차 상법 발의 시점에서 거의 줄 서서 면접 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언론에서 전세가 폭등 시기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보시면 그때와 지금 거의 근접한 상황까지 이 매물 상황이 도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뜻은 전세 매물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세 방향성은 아까 위에서 보였듯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공급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과 전세 수급 지수도 같이 동방상승하기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결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세 가격을 볼 때는 2년 단위와 4년 단위로 끊어서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지표만 보는데, 저는 이렇게 전세 가격을 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요. 2년차 전세 증감은 현재 2년 전 계약한 사람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체감되는 그 전세가 증감률이고, 현재 약 5% 정도 체감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5% 정도면 재계약 갱신 요구권을 쓰겠죠. 그러면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동으로 연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이 4년 차인데요. 4년 차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계약했던 사람이고 이미 갱신 요구권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네이비 색상 이 4년 전 증감률을 보면 지금 현 상태가 1에서 3%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동탄 1신도시에 계약 만료하고 나온 사람들이면 4년 전 대비 약 1에서 5% 정도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이게 없잖아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관건이고, 그럼 이 사람들이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동탄에 살기 위해서는 매매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다른 입주 물량이 많은 평택이나 아래쪽으로 더 밀려날 수도 있고, 이거는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 또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모니터링을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 톡방 구독자분들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서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는 1신도시 비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5에서 6% 정도 상승한 상황이고, 즉 내가 동탄 2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전세가 4년차 만기가 됐는데 나왔는데 시장에 보니까 전세 가격이 6% 정도 상승한 상황이고, 그리고 전세 매물조차 없어. 이러면 진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집을 구하는데 엄청 당황할 겁니다. 방어할 거고, 아싸리 이참에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이 4년차 증감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그 사람은 매매, 전세, 월세 중에 이 셋 중에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매물이 있는 지역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동탄에 필수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매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건 공급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전세 매물과 이 전세 4년차 증감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전세 상황이 어떤지를 꼭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시피는 거의 매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아니면 인근 지역을 이동하겠죠.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구를 잠깐 볼까요? 인구를 보면 화성시는 현재 수원시랑 용인시, 안산시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시로 4% 정도 빠져나가고 오산에서 5%대 이렇게 연관된 지역에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 화성시에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쪽 용인시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찾아보겠죠. 근데 이쪽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데는 평택인데 평택도 현재 지금 고덕 신도시 쪽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물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좀 참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전세 4년차 거주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제 이전 영상 평택, 송도, 청라 영상에서도 계속 이 검상 트렌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2020년도와 2022년도 이때 높은 검색량에 비해는 좀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또 언제 올라가는지 이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실제로 동탄 아파트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네이버 트렌드 가서 이 부분을 좀 검색을 모니터를 하는 게 그 시장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현재는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거래량이 반등이 나오면 이게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하시고 지금은 매매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신도시가 좀 더 좋아 보이고 청계동이 움직였기 때문에 청계동 이외 지역부터 빨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탄 이 신도시가 또 오른다 그럼 동탄 1쪽도 같이 번갈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처음 보는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의 경우 현재 이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위주로 다른 지역도 사람들에게 유료 서비스로 상황과 전망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도 상황과 서울 상황, 인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글과 톡방을 운영해서 사람들께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상황이나 전망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고정 댓글을 확인해서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를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 보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